뉴욕시가 오늘 오전 5시를 기해 첫 단계 도시 개방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가 일부 재가동되면서 지하철 운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저녁 8시 이후 야간 통행 금지가 예상보다 앞당겨 해제됐습니다. 뉴욕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시위로 피해를 입은 한인 업소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컬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개 표명해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요양원이 노인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숨기고 사망 직전에 가족에게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이 어린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한 안전한 예방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뉴욕에서도 경찰 예산을 줄이고 휴먼 서비스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오늘 오전 5시를 기해 첫 단계 도시 개방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00일 만입니다. 뉴욕시는 뉴욕주 10개 지역 중 가장 늦게 오늘 1단계 도시 재개방을 실시했습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와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의 경제활동 재개 계획에 따르면 비필수 업종으로 분류됐던 건설, 제조, 도매, 소매업 등의 영업이 허용됩니다. 다만 뉴픽 물리적 거리 준수, 최대 수용 인원 50% 이하, 직원 개인 보호 장비 제공, 방역, 체온 검사 등 사후적 거리두기가 준수돼야 합니다. 뉴욕시는 폐쇄 조치로 90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1단계 도시 재개방으로 40만 명의 노동자들이 첫 정상 출근하며 3만 2천 개 소외 건설 현장이 일을 시작하고 제조업 공장도 문을 열게 됩니다. 소매점은 우선 노점 그리고 사전 주문 관련 상점부터 문을 열고 정상적인 소매점 오픈과 헤어살롱은 2단계에 해당되며 학기와 브로드웨이는 마지막 4단계 때 문을 열게 됩니다. 2,900만 인구의 뉴욕주는 미국 누적 사망자가 11만 명을 넘어선 현재 3만 300명으로 여전히 선두이며 이 중 800만의 뉴욕시에서 2만 2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은 4월 초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영어활동 엄중 제한 조치에 들어갔으며 조자주를 선두로 이를 완화하고 경제 재가동에 들어가며 5월 20일 50개 모든 주가 경제 봉쇄를 완화 혹은 해제했습니다. 뉴욕시 일부 업소가 오늘부터 재가동하면서 지하철 운행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뉴욕시가 경제 재가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하철 운영을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수단으로 지하철 의존도가 높은 뉴욕시가 경제 재가동으로 승객이 다시 몰리기 시작하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뉴욕시는 지하철과 버스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해 좌석 봉쇄와 승객수 제한 도입을 제안했다고 CBS 등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는 뉴욕시의 제안대로라면 승객 중 8%만 탑승이 가능한 데다 탑승률이 최저일 때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현이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이같이 반대하는 것은 승객이 감소할 경우 만성 적자 상태인 MTA의 적자폭이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최대한 거리두기, 마스크, 항시 착용 등을 권고해왔습니다. 또 1단계 경제 재가동에 맞춰 마스크 200만 장과 손 소독제를 무료로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8일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지난 주말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데 따라 저녁 8시 이후의 야간 통행 금지가 예상보다 앞당겨 해제됐습니다. Justice now!
경찰은 지난 주말 뉴욕 시내에서 열린 시위대의 행진을 위해 중심가의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시위대의 통과를 허용해 수천 명의 군중이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주말 시위에서는 며칠 전과 같은 폭력이나 약탈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통행 금지는 최소한 이번 주말은 지난 뒤에야 해제할 것을 고려 중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뉴욕 경찰은 6일 이미 수천 명의 시위대가 운집한 시내에서 통행 금지 단속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죽인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어제도 계속된 평화 시위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조지 플로이드와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구호를 외치며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어제 진압 경찰의 필수 장비인 방독면이나 진압복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일부 경찰관들은 오토바이를 탄 시위대원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중심가의 트럼프 호텔 앞에 설치돼 있던 육중한 바리케이드는 시위대가 통과하는 동안 모두 치워졌다 통과한 뒤 다시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모든 시민이 평화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이번이 뉴욕에서 통행금지가 필요한 마지막 시기이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토요일 시위에서 단 4명이 체포돼 법원 소환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5일까지는 무려 2,000명이 체포됐고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 동안 가장 많은 수백 명씩이 맨하탄 번화가에서 경찰에 연행됐었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욕 직능단체협의회가 비상대책위 모임을 갖고 흑인 사망 시위로 피해를 입은 한인 업소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뉴욕시도 피해 업소를 대상으로 최대 1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욕 직능단체협의회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관련된 폭력 시위로 피해를 입은 한인 업소들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인 업소 피해의 실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인 피해 업소로는 뷰티 스플라이 업체 3곳과 브롱스에 위치한 의류, 시계 리페어, 주얼리 매장, 맨하탄 리커 스토어 등이 약탈로 매장 파손과 제품 도난 등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인회와 직능협회를 통한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각 단체들의 법률, 건설, 보험 등 분야의 무료 자문 협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파손된 가게 복귀를 위한 자문은 건설협회가 맡기로 했습니다. 흑인 사망 관련 시위가 폭력과 약탈로 그렇게 번지면서 저희 한인들의 피해 업소가 당한 지역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을 하고 동시에 한인회와 더불어 비상대책위원회를 지난주 금요일 날 했습니다. 피해를 본 한인 업소에 대해서 24시간 핫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고 실태를 또 파악을 하고 피해 업소에게 직접 그 과정과 피해 규모 등을 듣고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또 직능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내에는 경찰협회와 또 변호사, 보험협회, 건설협회 등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많은 그 피해를 보신 업주분들께서는 꺼려하지 마시고 전화를 저희들에게 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뉴욕시도 약탈 피해를 입은 스몰 비즈니스를 구제하기 위해 50만 달러의 규모의 비즈니스 긴급 보조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사들의 비영리 네트워크인 스모스 커뮤니티 케어가 지원한 50만 달러의 자금으로 운영되며 파손된 매장 수리, 보안 시스템, 자금 장치 강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최대 1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뉴욕시는 브롱스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스몰 비즈니스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직능단체협의회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뉴욕시 비즈니스 긴급 보조 프로그램의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을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안 된다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개 표명해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직 군 장성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정부에서 흑인 최초 합참의장, 국무장관을 지낸 파월 전 의장이 그 대열에 가세하고 있어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월 전 장관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지 않는 게 왜 그토록 중요하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효과적인 대통령이 아니었으며 재임 첫날부터 거짓말로 일관해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고 우리는 그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헌법에서 벗어났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군 출신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데 대해 나는 그들이 한 일들이 자랑스럽다고 동의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윗으로 반격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처참한 중동 전쟁으로 끌어들인 데 대한 책임이 있는 진짜 먹통인 콜린 파월이 또 다른 먹통인 조 바이든을 찍을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역공을 가했습니다. 뉴욕시 맨하탄에 있는 이사벨라 요양원은 많은 노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이를 쉬쉬하다 노인들이 사망하기 직전에야 가족에게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84세의 엘바 파비 할머니가 코로나19 증세로 지난 4월 6일 사망했는데 요양원 측은 감염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사망하는 날 오후에야 가족에게 통보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숨진 할머니의 딸인 아이다 파비가 최근 뉴욕타임스에 폭로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요양원 관계자는 할머니가 숨지기 바로 전날인 5일에도 딸과 통화를 하면서 할머니는 잘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705개의 침대를 갖춘 이 요양원에서는 지난 3월 이후 100여 명의 노인들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그러나 뉴욕주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가족들의 요양원 방문을 금지시킨 3월 10일 이후 가족들에게 노인들의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집단 감염 원인, 치료 과정, 사망 원인 등 의료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요양원에서는 3월 초부터 일부 노인들이 코로나 감염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4월 1일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입주 노인들과 가족들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양로원 측은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도 경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와 노인들에게 마스크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병원 방문이 꺼려지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어린이들의 필수 예방접종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한 안전한 예방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중단할 경우 올해 말에는 코로나19 외에 감염병 유행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어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던 몇 달간 필수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자체 운영에 대한 영업 자율화로 운영을 정지한 병원들이 많았고 자녀의 감염 우려로 부모들이 병원 방문을 꺼렸던 이유 등 자녀의 예방접종 시기를 놓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유아와 초, 중, 고교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 건강을 위해 수두, 홍역, 풍진, 플리오 등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표준 일정에 따른 적기 예방접종은 중단 없이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녀가 어느 예방접종을 했는지 잊었을 경우 뉴욕시 311로 전화해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평화 시위 때 자녀를 동반한 가족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시위 전 예방접종과 코로나19 검사를 시위 참여 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 예산 삭감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경찰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휴먼 서비스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확산한 흑인 사망 시위 사태 와중에서 각 집회에서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와 함께 대표적 슬로건으로 경찰 예산 지원을 끊어라 라는 슬로건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와 더불어 뉴욕시경 예산 100억 달러를 휴먼 서비스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을 포함 주말 뉴욕, 뉴저지에서 60여 건 이상의 집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민권센터와 한인단체들도 라틴, 히스패닉, 흑인 커뮤니티와 함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애도하며 뉴욕시경 예산 100억 달러를 휴먼 서비스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뉴욕시경 예산 관련 시위가 확산되자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경 예산을 삭감하고 50A 경찰 기록법 수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삭감한 경찰 예산 중 일부는 청년 서비스와 사회복지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가 제안하는 내년 예산안 규모는 총 900억 달러로 이 가운데 뉴욕 경찰 예산은 약 60억 달러 규모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시의회 등과 협상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삭감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주 에릭 가세티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찰 예산을 최대 1억 5천만 달러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오늘 주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먼저 보겠습니다. Delicate restart has come at last to New York City. 400,000 to begin work. After 100 arduous days, a hint of normalcy amid the unrest. 100일 후 약 40만 명의 뉴욕 시민들이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State and city officials said that they were optimistic that the city would begin to spring back to life. Testing is robust, reaching 33,000 people on a recent day, and new infections are now down to around 500 a day, half as many as they were just a few weeks ago. 주 정부와 시 공무원들은 도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최근 하루 3만 3천 명이 코로나 테스트를 받고 있고 새로운 감염자는 하루에 5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불과 몇 주 전에 비해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Protesters at the Lincoln Memorial on Saturday facing the National Mall. 2 weeks have passed since the first demonstrations over the killing of George Floyd. 사진을 보시면 지난 토요일 내셔널 몰을 마주보고 있는 링컨 기념관에서 시위대를 볼 수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살해에 대한 첫 시위가 있은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기사를 더 살펴보면 As Monday marks 2 full weeks since the first protest sparked by the killing of George Floyd, the massive gatherings for racial justice across the country and now the world have achieved a scale and level of monumentum not seen in decades, and they appear unlikely to run out anytime soon. 오늘은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로 촉발된 첫 번째 시위가 있은 지 2주 만에 미국과 현재 세계는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규모의 대규모 집회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곧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National Guard leaving Capitol. Ex-commanders rebuke Trump on use of force. 국가방위군은 트럼프에 의해 워싱턴 DC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이전에도 군사 지도자들과 지속적으로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The withdrawal capped a tumultuous week that badly strained relations between Mr. Trump and the military and tested the constraints on a president's ability to deploy troops on American soil. Federal authorities used chemical irritants and flashbang grenades to clear peaceful protesters outside the White House for a photo opportunity by Mr. Trump. National Guard helicopters flew low over demonstrators to scatter them, and active duty troops were summoned to just outside the Capitol. 이번 철수는 트럼프 대통령과 군사의 심각한 관계를 보여주었고 미국 땅에 군대를 배치하는 대통령의 능력에 대한 제약 조건을 시험했습니다. 연방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촬영 때문에 백악관 밖에 평화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국가방위군을 배치하고 화학적 자극제와 성광 수류탄 사용, 국가방위군 헬기가 조공 비행하는 등 가혹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뉴욕 포스트를 보겠습니다. After nearly 300 officers are wounded keeping the peace, Blas betrays. Mayor vows to cut NYPD budget. 다음 페이지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His Honor announced on Sunday that the city would reallocate
unspecified chunk of the department's budget toward the city youth groups and social services, days after dismissing demands to defund the police force, which has seen nearly 300 injured members amid recent unrest. 최근 소요 사태로 300명에 가까운 경찰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병력 지원금을 낮추라는 요구를 일축한 지 며칠 만인 지난 일요일에 드블라주 시장은 시의 경찰 예산 중 일부를 시 청소년 단체와 사회복지기관으로 옮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lthough he slammed NYPD as not effective in stopping the looting last week, Cuomo later clarified to stress that he disapproved of de Blasio's leadership and the way police deployed resources.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주 뉴욕 경찰이 약탈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쿠오모는 드블라주 시장의 지도력과 경찰을 배치하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드블라지오는 또한 더 많은 변호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서 불법 행위로 기소된 경찰들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경찰관들의 징계를 보호하는 50의 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뉴저지주 레오니아, 팰리세이스 파크, 리치필드 등 한인 밀집타운에서도 지난 주말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을 애도하고 경찰의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크리스정 팰리세이스 파크 시장도 평화 시위에 참여한 수백 명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미주 한국일보 창간 51주년을 기념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사회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웨비나 시리즈가 개최됩니다. 웨비나 시리즈에는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와 미국 경제와 포스트 팬데믹 경제 전망, 코로나19 관련 PPP 등 구제 프로그램과 법률적 이슈, 코로나19 예방과 건강 등을 주제로 실질적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정보와 해법을 제공합니다. 뉴욕주의 모든 지역이 1단계 이상 일부 경제활동이 재개된 가운데 쿠오모 주지사는 오는 26일부터 최대 150명의 야외 졸업식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시가 1단계 재개에 필요한 7가지 기준을 충족했다며 내일 미드 허드슨밸리와 모레 롱아일랜드는 보건 전문가의 검토 후 2단계 재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퀸즈 플러싱 제일교회가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측에 코로나19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미 자립 한인교회를 돕는 데 써달라며 성금 $20,000를 전달했습니다. 뉴욕 교회협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렌트를 내지 못해 교회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는 미 자립 또는 소규모 한인교회를 돕기 위해 사랑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비폭력이 폭력을 이긴다는 진실은 지난 역사 속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화합에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